자, 건국대학교 자연계 수리 논술이 자연계 논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마지막까지 지금 막 불안해하면서 사실 정리하고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논술을 준비하면서 대학마다 논술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라든지 모의 문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풀어보면서 경향을 파악하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까지는 이제 과학교과내에서 출제를 하다가 올해 따로 이제 수리를 출제한다고 해서 사실 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조금 불안해하기는 해요, 그죠? 그나마도 이제 모의문항이라고 하는 게 두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많은 문제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올지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이제 건국대 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2012학년도부터 시작해서 과학교과와 같이 출제된 어떤 수리문제 경향들을 한번 쭉 파악을 해봤어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올해 2015학년도는 두 문제가 일단 나왔는데, 요거 뭐 첫 번째 문제는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죠? 암호화를 어떤, 이렇게 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암호화의 문제를 푸는데 이제 행렬을 이용하는 문제였고요. 그냥 간단한 행렬의 곱셈, 역행렬, 그 다음에 행렬과 연립방정식의 어떤 관계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로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물선 중에서 2차 곡선, 요거 포물선이었죠. 그죠? 자, 요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물선을 직접 유도해 본 적이 있는지, 자, 요 부분만 여러분이 거의 할 줄 알면, 뭐 준선하고 초점 찾고 하는 거는 뭐 많이 풀었던 문제니까. 그다음에 접선의 방정식도 물론 마찬가지로 많이 풀었던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포물선과 뭐 x축이 이루는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 이것도 뭐 간단한 정적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별로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정도면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120분짜리 올해 논술에서 과학교과도 있기 때문에 수리 문제를 사실상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변별력은 갖게 되겠죠. 그럼 요 정도에서 요 첫 번째 문항 정도를 한 세모급 정도, 요거랑 비슷한 급 정도로 올려서 생각하시면 올해 문제에 어떤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앞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었나 2012학년도부터 선생님이 살펴봤어요. 자, 2012학년도는 예시와 수시에 각각 생물, 화학, 물리에 수리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12학년도에는 그냥 뭐 간단한 방정식 풀이, 그 다음에 일개 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화학하고 결합되어 있었는데요. 자, 요거는 따로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별표 두 개 일단 붙여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부터 정보를 유추하여 접해평면상의 어떤 위치를 찾는 건데, 여기 이제 내분점을 이용하는 문제, 물리랑 같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기하하고 뭐 방정식 부등식 정도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는 간단한 방정식 풀이가 이제 생물하고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XYZ의 합이 일정할 때 가능한 순서쌍의 개수, XY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중복조합 형태죠. 그죠? 뭐 풀어봤죠. 뭐 이런 형태의 문제. 그 다음에 최대 속력 구하는 문제가 이제 물리 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3학년도에는 뭐 생물 쪽에서는 뭐 시냅스 관련해서 간단한 기대값 구하는 문제, 뭐 통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확률에 관련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하고 수리가 결합된 형태는 이제 시간에 대한 압력의 함수에 도함수를 주고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도함수가 주어졌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냥 쉽게 표현하면 y 프라임이 y랑 같이 이렇게 식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문제 안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y를 구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습. 그럼 여기서 이제 y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y를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이걸 해라고 해요. 자, 역시나 도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개 미분 방정식의 요 간단한 풀이에 대한 건 밑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놨으니까 요 문제입니다. 그때 나왔던 바로 요 문제. 요거 밑에서 다시 한번 해설하면서 어떤 문제인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물리 쪽에서는 두 벽 사이를 운동하는 물체가 벽과 충돌할 때 속력이 2분의 1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20회 왕복하는 시간을 구하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속력이 점점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시간은 늘어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20회 반복하는 시간은 점점점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형태가 될 테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생물 쪽에서는 뭐 파괴된 적혈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열하고 상용로그를 이용한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4학년도에서는 주어진 격자 에너지에 관한 식에서 조건에 따라 식을 정리하고 각 변수가 갖는 범위 내에서 두 값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화학하고 결합돼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들을 이용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속도를 구하고 그 비율을 구하는, 그죠? 뭐 문제에서는 VA를 VB로 나눠서 이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이제 물리 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과학 교과와 같이 출제됐던 수리 문제를 살펴봤을 때 일단 여러 가지 문제 형태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요 일개 미분 방정식이 눈에 딱 들어와요. 자, 요거 선생님이 올해 건국대학교 나올 대표적인 예상 문제로 선생님이 요거를 꼽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작년도 이화여대,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문제, 여기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찾아서 뒤에 선생님 예상 문제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 이런 거를 사실 뭐 이름만 거창한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자, 요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한 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을 잠깐 보여줄게요.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요 밑에다 적어놨어요. 자, 식이 현재 요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주어져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n이 함수예요. 근데 이 n이 함수인데, t에 대한 함수인데 이 n을 구하랍니다. 이 n을 구하라. 자,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여기 n이 있고 여기 dn이 있으니까 이 n을 일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게 n분의 여기가 dn이 되겠죠. n분의 dn이 되고요. 이퀄로 하고요. 마이너스를 이쪽 편으로 보내고요. k는 여기 있고요. dt를 이쪽으로 보내서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됩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 적분을 걸어요. 자, 양변에 적분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n분의 1의 dn이 되기 때문에 얘가 ln n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붙는데요. 자, c는 적분상수 양쪽에 붙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아서 그냥 c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kt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n의 초기값이 주어집니다. 여기 이제 n0라는 게 그건데, 자, t가 0일 때의 초기값이 주어져요. 그거를 뭐 n0라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t가 0일 때 뭐 생각해서 요거를 이제 적당히 잡아줍니다. 모양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요 c를 갖다가 마이너스 ln의 n0로 잡아줍니다.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걸 합쳐준 게 이제 요식입니다. 그죠? 합쳐준 게 요식이죠. 그럼 여기서 n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n은 n0에 그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kt k 어디 갔어? 뒤에다 그냥 붙일게요.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면서 바로 요 n이 요 미분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양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요게 서울시립대하고 이화여대에 기출된 문제가 있으니까 꼭 한번 논술장 가시기 전에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올해 문제 한번 선생님이 예상을 해볼게요. 자, 건국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 문제를 뽑기가 좀 힘들어요. 기출이 워낙 없어서 경향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첫 번째 건국대학교 수학과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수학과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각의 수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의 전공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총 10분의 교수와 외부 교수분이 이제 2분이 더 계셔서 어쨌든 총 10분의 교수님이 있었어요. 외부 교수님이 설마 논술 출제하러 들어오려고, 그죠? 그러니까 10명의 교수 중에 한 분이 아마 출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 총 10분의 교수의 전공을 확인해 봤는데, 자, 주요 과목은 응용수학과 그 다음에 위상수학입니다. 자, 총 응용수학 전공하신 분이 3분이 계셨고요. 위상수학 전공하신 분이 3분이 계셨고요. 대수학 교수님이 2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 교수님이 이제 1분 이렇게 계셨어요. 요게 이제 한 2분 정도 됐었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계셨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응용수학 교수님이나 위상수학 교수님이 들어온다, 이렇게 출제하러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응용수학은 이제 수치 해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수치 해석을 가장 기초 과목으로 해요. 자,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정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보는, 그죠? 그런 형태의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알고리즘인데, 뭐 적분을 푸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미분을 푸는 적당한 뭐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 해석의 가장 기본이고, 에러 어나리시스 같은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응용수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 그 실전 문제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해요. 뭐 물리화학, 생물뿐만 아니고 공학이라든지 또는 예술, 뭐 굉장히 여러 분야로 일단 좀 지식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지식도 사실 상당히 높아야 돼요. 이게 이제 실생활의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려면 어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수학보다 더 깊은 수학을 해야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상당히 깊은 수학적 지식과 다양한 분야의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응용수학 분야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이 응용수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선생님 전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접하기는 좀 힘든 분야예요.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거리 개념을 무너뜨리면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굉장히 좀 난해하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 분야인데. 그렇지만 이 위상수학의 기초는 집합론입니다. 위상수학을 배우려면 집합론을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집합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집합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그거는 그냥 기초 중에서도 기초 중에서도 기초죠. 유치원 들어가기 위한 선행학습 수준 정도의 집합이고요.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위상수학을 전공하신 분은 집합론의 대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위상수학 중에서도 위상기하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위상기하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두 분입니다. 기하 파트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응용수학, 특히 이 수치해석 분야 쪽에서 출제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판단을 하고요. 미분적분을 기본으로 해서 간단한 일개 미분 방정식의 풀이 및 활용, 아까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정적분의 어떤 대학식 정의. 자, 요거는 사실상 뺄까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넣어놨는데, 일단은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것을 무한급수 형태로 이제 정의를 배우죠. 그죠?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a 플러스 n분의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그죠? 리만적분법에서 나오는 이 정적분인데, 어쨌든 이걸 무한급수로 배웁니다. 그죠? 그렇지만 대학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안 해요. 그렇게 정의를 안 하고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구간 나누는 거는 뭐 똑같고요. 구간을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요 함수값, 이제 이게 우리의 직사각형을 세워야 되잖아, 그지? 근데 거기서 함수값을 생각할 때 이 작은 쪽에서의 이 합들을 먼저 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피니멈이다. 그래서 INF 형태로 많이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직사각형을 세울 때 이 바깥쪽에서 이 곡선을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것들의 합을 구합니다. 이것을 슈피리멈 이렇게 보통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마찬가지로 n을 무한대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하는데 같은 값수를 수렴하면 이 곡선은 어차피 얘와 얘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로 수렴한다. 이게 대학식 정의입니다. 샌드위치 정리죠.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고등학교 정의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고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요 차이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출제한 문제들이 이미 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그죠? 또 여러 대학교 한 4-5개 이상의 대학에서 이미 출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요것도 출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적분의 근사적 풀이법, 수치해석 분야에서 가장 뭐 선생님을 예전에 괴롭혔던 뭐 그런 문제들인데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건 뭐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여기 뭐 이렇게 한 꼭지만 놓고 보시면, 이렇게 한 칸만 놓고 보셨을 때
요 곡선과 요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뭐 정적분을 하면 쉽지만 컴퓨터는 정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가장 흔한 방법은 여기와 여기를 직선으로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사다리꼴이 나옵니다. 그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 사다리꼴이 영어로 트랩조이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간단한 트랩조이드 룰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뭐 심슨스 룰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근사적 풀이법이 있는데 현재 수리논술 기출에서는 요 트랩조이드 룰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조금 더 요걸 세분화해서 요걸 이렇게 한 번 더 꺾어서 여기 두 개의 직선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문제도 예전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턴스 메소드는 우리 정석에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 애들이 의외로 기억을 못하더라. 이거 뉴턴스 메소드 벌써 여러 대학에서 출제를 했는데 풀이하다가 이거 애들이랑 맞닥뜨려 보면 애들도 이거 나 기억이 안 난대.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인데. 자, 그다음에 최소제곱법, 최소자승법, 영어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 이 최소제곱법. 이미 건대 자연계, 인문계 문제에서 한번 출제됐죠. 2014학년도였나요? 수시 문제 이미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최소제곱법과 최소 자료 변동법인가?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수치 해석 분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이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왠지 오늘 요번 건대에서는 요게 땡깁니다. 하나 더 붙여야지. 하나 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 분야에서는 집합의 성질, 원소, 자, 이런 것들이 좀 걸리고요. 위상기하에서 기하 파트를 생각할 때는 포물선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타원을 선생님이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타원에 관련된 문제 올해 유달리 많이 나와요. 2015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많은 대학에서 거의 한 3분의 1 가까운 대학에서 타원 문제를 올해 이상하게 자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타원의 넓이 구하는 문제라든가 이대에서 나왔던 뭐 타원에 접하는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이 이루는 자취를 구하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다 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선생님이 쭉 한번 또 문제들을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요것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또 올려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예시는 선생님이 이미 해설 게시판에 다 해설을 해놓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못 풀겠으면 그쪽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는 뭐 쭉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고요. 요 뉴턴스 메소드만 잠깐 다시 한번 설명, 혹시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설명을 한다면, 자, 여기 딱 직선 하나 좋은 게 있네. 그죠? 여기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떤 함수가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적당한 어떤 초기값을 잡습니다. 여기에 a1이라고 하는 초기값을 잡아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a1, fa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y는 그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 a1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x-a1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f의 a1이 되겠죠. 자, 그때 요렇게 내려오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이 접선이 x축과 이루는 점 그죠? 요 점을 a2로 잡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y가 0이 될 테니까 요 x 자리에 a2가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걸 식으로 정리해 보면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나눠주고 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an 플러스 1이 그죠? 자, an 마이너스 f an분의 f 프라임 an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뉴턴스 메소드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근사적으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단 조건은 이 f가 미분 가능해야 되고요. 문제점은 이 초기값을 잘못 잡았을 때 무한 루프에 빠지거나 발산해버리는, 딴 쪽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값을 잡는 게 핵심이고요. 에러 어널리시스 쪽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정석 기본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뉴턴스 메소드를 이용한 문제가 이미 2013학년도 광운대에서 한번 출제를 했고요. 한 학교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도 또 한 군데 더 나온 데가 있습니다. 자, 요거 찾는 대로 선생님이 파일 요거 한 번에 싹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보시고요. 특히나 요 간단한 일개 미분방정식의 풀이법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2014학년도 수시 문제에 이미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찾아서 해보시고요. 정적분의 근사적 풀이법은 연대 고대에서 이미 출제를 했던 문제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여러 번 출제를 했지만 가장 쉬운 문제는 요거 2012학년도 국민대 문제가 있어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될 것 같고요. 최소제곱법은 뭐 건국대학교 요거 인문계 문제 2014학년도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성질은 마찬가지로 2015학년도 건국대 인문계 문제 한번 또 출제가 됐습니다. 왠지 느낌이 딱 삘이 좀 오지 않아요? 인문계 쪽에서 이미 이것들을 다 다뤘다라는 건 자연계 쪽에서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올해 또 마찬가지로 건국대에서도 선생님은 이 타원의 방정식의 출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이따가 자료 올려줄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각각의 문제마다 이렇게 QR코드가 문제마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앱에서 이렇게 QR코드 스캐너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곧바로 동영상을 보실 수 있게 선생님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것들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자, 정리되는 대로 오늘 내일 중에 자료 올려줄 테니까 자,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다시 요 건국대학교 인문계 문제도 좀 이따 녹화를 할 거예요. 조만간 업로드 할 테니까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건국대학교 수리논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요. 자, 건국대학교 논술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합니다.